네. 네. 두 번째는 대입 설명회 현장 문전 성시 올해도 문과 침공 많을 듯.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엄마라든지 이제 입시생들이 어떻게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회가 열렸다는 뉴스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현장 설명회에 1000여 명 몰려. 이날 설명회는 17일 수능이 치러진 후 열린 첫 현장 설명회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대입 설명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지만 올해부터 현장 설명회가 다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유튜브에서도 동시 생중계돼 최대 5천여 명이 시청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네. 매년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네. 네. 항상 그 대학교 제일 큰 체육관 같은 데서 거의 콘서트 하듯이. 그렇죠. 네, 콘서트 하듯이 했고요.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여기를 가게 되면 남편이랑 같이 가라고.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아이도 데려가지만 남편이랑. 근데 이거는 그냥 업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고 이제 엄마들이 원하는 건 그 자료집. 배치표라든가 뭐 입시에 관련된 자료집을 얻으려고 엄마들이 그건 현장에서만 공개하는 건가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도 보여주고 PDF 올리기도 하고 네. 뭐 근데 물론 뭐 회원을 가입하거나 뭔가 절차가 있었겠죠. 예전에 그 온라인이 없을 때는 다 책 한 권을 줍니다. 물론 가져오면 안 보죠. 참 그 사람 심리가 되게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여러분들 자료집 받으면 뭐 봐요? 네, 잘 안 보죠. 네. 이건 전문가들만 보는 거예요. 네. 저는 보죠. 네. 꼼꼼히. 네. 예, 근데 일반 엄마들 걸 누가 봐요? 일단 받는 거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문과 침공. 네.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문과 침공. 예. 아시는 거 있나요? 그냥 제가 뉴스를 얼핏 봐서는 이제 이과생들이 이제 점수가 좀 높으니까 그게 유리해서 이제 그 문과로 지원을 하는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과목인데 확률과 통계를 100점 맞는 거랑 미적분을 100점 만든 거. 물론 수능에는 원점수 이 100점이라는 거 표기가 안 돼요. 표준 점수라고 상대평가 개념의 점수가 나오는데 똑같이 100인데 예, 확통을 100점 맞아. 미적을 100점 맞아. 그래도 미적이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시험이란 뜻으로. 예. 네네. 그래서 똑같은 내가 100점 다 맞아. 난 불리해. 1번이 불리하고 두 번째는 정시에서 문과 아이들은 예, 기본으로 사탐을 시험을 보잖아요. 네. 이과는 과탐을 보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명문학교들이 서울대를 포함한 예. 문과 아이들의 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통 우리가 나와바리라고 하죠. 예, 우리 강아지들 지나가다가 오줌을 싸잖아요. 내 구역이야. 전통적인 문과 구역을 네. 문이과 통합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사탐 과탐 필요 없어. 아무나 다 지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과 아이들이 문과의 주요한 그 과들을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있죠. 점수별로 일단 유리하다. 네. 그리고 수학을 잘하니까 더 유리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게 똑같아지려면 의대라든가 공대도 그래 우리도 문이과 통합이야. 사탐만 해도 들어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막았거든. 그건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이미 지원자가 많고 이렇게 경쟁률이 좀 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싫은 거예요. 네, 이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수업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것도 학교의 입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평등한 건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가 3년 차인데, 예, 많은 아이들이 3년 차 맞나?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헷갈려. 2년 차인가? 2년 차 같아요. 2년 차. 그래서 많은 뭐 경영학과 아니면 정말 뭐 국사학과 아니면 국어교육학과 이런 데도 다 이과 애들이 들어와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자유전공 이런 데들도 다 이과에 들어와 있는 이런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럼 과연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네. 있겠네요. 아니 학과가 아니라 학교만 보고 온다면 실제로는 적응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니 3년 내내 수학 과학 하던 애들이 배란간에 국어 강의하려면 재미있을까? 물론 이게 뭐 많진 않겠지만 저는 그것도 한 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상황을.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또 아마 전과를 많이 네. 하려고 할 거고. 전과도 이게 조건이 있고 안 되는 데들도 있고 대부분 전과보다는 N수를 하죠. 재수. 예. 네. 그래서 가장 큰 문과 친구의 가장 큰 이익은 전 재수학원이라고 봅니다. 네. 참 네. 네. 그러네요. 심란하죠. 그러면 문과이과 선택을 고등학교 가서 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일단 공부는 이과 방향으로 해야 돼요. 공부는 이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대학들이 바뀌어요. 대학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학생이 그 공대를 갖다가 묶어버려요. 계열로. 그래서 만일에 중요한 과 한 5개 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오면 계열로 들어와서 일정 학년이 지나면 아무 과 내가 원하는 과를 100%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의 조정을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바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아마 이제 문과, 이과를 굳이 고를 필요 없고, 예. 내 실력에 맞게, 내 희망에, 내 진로에 맞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계열로 들어가더라도 1년 지나 보니까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100% 지원할 수 있다. 100% 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100% 못한다는 얘기는 그 학과의 존재, 거기에는 교수들을 그냥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건 시장에 맞지 않죠. 없어지는 학과도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은퇴해야 되는 교수님들 많아질 것이고, 아니면 또 새로 필요한 분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성에 맞출 것이다. 저는 약간 혁명이죠.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모든 그림이 다 그려지니까 이게 각각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분석이 가능하신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조각만 알고 있고, 물론 많은 엄마들이 그러실 것 같고, 지금 그게 고교 학점제하고도 또 연결이 또 돼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죠. 네네. 연결되죠. 그래서 지금의 그 학교 교육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건 이게 전 되게 너무, 중요해요. 네, 너무 맞는 것 같고, 저는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도 이과를 졸업했고 이쪽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문사철 이런 인문학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엄청 생각해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인생에 살면서 필요한 지혜라든지 인사이트는 이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문과 이런 능력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걸 보면 문과, 코딩 이런 게 또 너무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이거를 구분하지 말고 사람이 AI와 다른 점은 이 인문학적 소양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베이스가 돼서 AI를 우리가 부릴 수 있게, 오더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